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13달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시정연설 직후 함께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귀를 열고 각종 현안에 대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하죠. 물론 개헌 얘기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이런 문제들 시정연설과 함께 8선 의원이시자 무려 2번의 국회의장을 연임한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율의 시사탕탕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랜 정치적 경륜을 자랑하는 우리 시대 정계 원로분들하고 사회 현안을 꼬집어보는 시사 멘토 시간인데요. 오늘 모신 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여러모로 기록을 세우신 분입니다. 우선 14대와 16대 두 번에 걸쳐서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지내셨고요. 그래서 항상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옳은 소리, 고든 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분, 이만섭 전 국회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보셨죠? 네. 예. 어떻게 이 시정연설이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철학이 좀 묻어나는 그런 연설이죠? 그런. 예. 근데 의장님께서는 정치 생활을 오래 하시고 정치에 뛰어드시기 전에는 기자 생활을 하셔서 또 정치계를 계속 보셨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알고 그죠? 말고요. 박정희 대통령 연설 스타일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스타일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좀 이 부녀지간에 공통점이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예. 아버지를 닮아서 예. 연설도 잘하세요. 아. 잘하시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63년도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모시고 침식을 같이 하면서 전국 유세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알죠. 아는데 박정희 대통령 연설은 차분하면서도 감동을 주고 이랬다고요. 그리고 진주에서 연설하실 때는 색안경을 끼고 하셨거든. 근데 청중에서 노인이 박 의장 그 안경 좀 벗어보소, 관상 좀 봅시다 이랬거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난 조금 걱정을 했어요. 네. 이 어른이 성격이 좀 급하신데 걱정을 했는데 내가 벗어드리죠 하고 안경을 탁 벗었어요. 벗고 이제 웃으면서 연설하셨거든. 그리고 연설 끝나고 난 뒤에 그 노인이 관상을 보니까 박정희 이장 대통령 되겠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모두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랬는데 차분하면서도 감동을 주고 이랬다고요.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잘 하더만. 예.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2년 연속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2년 연속 하신 분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잘한 거 아닙니까? 의회 가서. 잘했죠. 그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잘했다고 보고, 예. 앞으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국회에 나와가지고 시정연설을 해주시고, 예. 총리 대독하지 말고 예. 해주시고 그 전통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잘했어요. 예.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이제 쭉 역대 대통령들 시정연설 하는 것도 보시고 연설하는 것도 보셨는데, 그 역대 대통령 연설의 특징 같은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면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렇게 좀 스타일의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나요? 별 특징이라는 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대통령 스타일, 어떤 대통령 연설이세요? 대개 대통령들이 시정연설할 때 예. 전부 적어가지고 와서 하시니까 예. 적어가지고 낭독하고 또 유인물도 책상 위에 전부 국회의원들 책상 위에다 얹어놓고 이러니까 별 특징이라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 연설할 때 유인물 모두 얹어놨는가 책상 위에? 요새는 유인물이 아니라 아마
이 컴퓨터, 컴퓨터, 노트북은 아니지만 있지 않습니까? 모두. 그래서 아마 그거에 거기에 떠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 프롬프트 놓고 했어요. 이 요새는 아주 투명한 프롬프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양쪽에 놓고서 하면은 이게 보는 사람 같은 경우 굉장히 자연스럽죠. 오늘도 놓고 하셨는데.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랬을 생각을 거예요.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속칭 말을 좀 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말을 몇 번 씹으셨어요. 근데 말을 씹는다는 건 그거 읽었을 때 씹는 거거든요. 보통 저처럼 지금 아무것도 안 보고 얘기할 때는 씹는 경우는 많지가 않죠. 말이 안 되는 경우는 있더라도.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잘해요. 예. 잘한다고 봐요. 예. 지난 11월 달에도 이제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자, 일단 화면으로 잠깐 지난 11월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보시고 제가 의장님과 얘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국회와 정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요번에 시정연설은 지금 방금 본 11월 달에 시정연설하고는 달리 야당 의원들이 막 일어서고 말해요. 박수도 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진짜. 쇼든 아니든 간에. 예? 야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예. 야당이 달라졌다. 아하. 옛날하고 달라졌구나. 예.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아주 야당을 위해서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야당은 국회에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강경투쟁, 그게 할 게 아니라 협조할 건 하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협조하는 게 아니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협조할 건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믿음을 국민들에게 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잘한 거예요. 예. 의장님도 야당 생활도 하시고 그러셨죠. 나는 여당, 야당 다 했죠. 다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 야당 시절에도 그때는 근데 지금 여야 관계보다는 덜 첨예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석에서도 굉장히 갈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단상에서 서로 밀고 땡기고 싸움하더라도 끝나고 소주 한 잔. 저녁에 같이 식사하면서 네. 서로 미안하다고 위로하고 또 내일 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요. 지금은 완전히 원수처럼 돼 있잖아요. 지금은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걸 소선거구를 고쳐야 돼요. 아, 소서서 선거구로 해놓으면 예, 여야가 선거 과정에서 예, 원수가 된다고. 아, 그 가족끼리 원수가 돼. 예, 국회 들어오면 그 분위기가 계속돼 가지고 예. 또 원수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개헌 이야기 하지 말고 선거법 고쳐가지고 중대 선거구로 해서 그래가지고 여당이 호남에서 당선되고 야당이 또 야당이 대구 경상도에서도. 경북 TK에서 당선되고 예. 이렇게 해서 한 구역에서 5 내지 6, 7 뽑으면 서로 당선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선거법부터 고쳐야 돼요. 안 되는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개헌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또 한번 여쭤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칭찬했더라고요. 오늘 시정연설에 대해서. 그런 것도 11월 달하고는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그것도. 예. 과거에는 칭찬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칭찬했다면 그것도 아주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신기한 거라기보다도 좀 독특했던 게 뭐냐 하면 오늘 그게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끝나고 그 여야 대표단 회담을 하러 가는 길인지 나오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희상 비대위원장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주 다정하게 가는데 뒤에서 김무성 대표 졸졸 쫓아가고 일부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를 잘 안 쳐다본 모양이에요. 상하이 발언 때문에 좀 아직 두 사람의 앙금이 안 씻겨졌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박근혜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는 같은 가족인데. 그러니까 국회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예. 문희상 비대위원장 야당 대표가 모시고 가고 하는 건 그건 좋은 일이고. 거기에 이제 김무성 여당 대표는 이래 따라가야지. 자기가 무슨 박근혜 대통령 독차지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청자들이 볼 때 대통령하고 좀 둘이가
간격이 생기지 않았냐 이런 생각했지. 예, 아, 독특하네요.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내가 볼 때는 막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요. 사실 김무성 대표가 또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나왔다.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얼굴이 굳어서 풀어서 나왔지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당연히 여당 대표니까 대통령 잘했다 그러겠죠. 오늘 시정연설. 예?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굳었다는 거는 예. 원래 그 사람의 얼굴 좀 굳은 폭이지 뭐 부드러운 폭은 아니잖아.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친구에 이야기할 압도하죠. 그런 예.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손도 어마어마하게 크시더라고요. 예. 제가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악수를 한번 하는데 제 손이 없어질 정도로 손이 크시던데. 그래. 근데 마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계기로 해서 조금 어떻게 순풍을 달지 모르겠어요. 이 전국이 풀릴지 모르겠어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계기로 해서. 전국이 풀어져야죠. 예. 그러니까 야당도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위한다기보다 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예. 대안을 제시하고 예. 반대할 건 반대하되 또 협조할 건 협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야당이에요. 그래서 야당이 뭐 그런 모임 있죠. 재집권을 위한 모임인가? 예, 민진모 있습니다. 민주당 재집권을 위한 모임이에요. 민진모. 예, 예. 민진모? 예, 민집모.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의 그래, 약자입니다. 민진모라고 예. 있잖아요. 집권을 하려면 국민들에게 야당이 달라졌다. 협조할 건 한다. 예. 공무원 연금법 우리가 앞장선다. 예. 경제입법 우리가 앞장선다. 이래가지고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게 예. 그래가지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믿음을 국민에게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야당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달라졌다 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예, 뭐 통 큰 모습을 보여준 거죠, 야당도. 그리고, 근데 그리고 야당 안에 그 왜 중도 협상파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예? 예. 구당 모임도 있고 좀 아까 말씀하신 민진모도 있고요. 예. 그 중도파들 있잖아요. 예. 뭐 변재일이니 뭐, 예, 뭐 있잖아 그게. 많습니다. 예, 중도파 또 김영환 의원도 있고. 예, 예. 뭐 이런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당을 끌고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고. 물론 전 삼천포라는 지역을 제가 폄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만. 아니 원래 그런 잘 나가다가 이게 이렇게 된 게요. 뭐냐면 오늘 이제 브리핑 여야 대표단과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브리핑 다 했어요. 근데 브리핑에는 개헌 얘기 안 나왔어요. 개헌 얘기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 뭐 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보도를 한 게 뭐냐면 개헌 얘기를 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개헌 얘기를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냥 웃으면서 듣기만 했다. 그러니까 개헌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흘려버렸어요.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거는 사실은 브리핑에 안 나왔으면 서로 그냥 침묵을 지켜줘야 되는 게 신뢰를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러나 개헌 문제가 지금 하도 전국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예. 야당이 그걸 이야기했다는 그거야. 뭐 이야기했으니까 브리핑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야기 나온 김에 개헌 이야기 예, 말씀해 잠깐 주시죠. 좀 합시다. 예, 의장님. 개헌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안 된다고요. 첫째 이유는 예. 내가 시청자들께 아니 정치인들이 모두 국회의원들이 내 이야기 좀 들어봐야 돼. 첫째는 예. 개헌 국회에 발의하려면 예. 3분의 1이면 돼요. 예. 국회에 발의하려면 3분의 1 또는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야. 예. 그런데 발의하려면 단일이 안에 돼야 돼. 단일안. 한 가지 안에 돼야 되잖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속이 전부 다른데 자 내각 책임제 이야기, 이원 집중제 이야기, 거기다가 또 이원 집중제라도 독일식, 프랑스식 이원 집중제, 또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중. 이원 집중제, 핀란드식도 있고 몽골식도 있고 많습니다. 4년 중임제 이야기도 있고, 이게 단일안이 됩니까? 단일안 1년 아니라 2년이 가도 단일안 못 만들어. 예. 단일안 내는 것도 어렵고, 설사 국회에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적 이후 3분의 2야. 3분의 2 통과하려면 그게 수가 됩니까? 또 설사 통과됐다고 하자. 국민투표에 붙여야 돼요. 국민투표. 그럼 유권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야. 예. 유권자 과반수 투표합니까? 나는 그것도 걱정스러워. 지금 국민들 여론은 저 국회 해산하라는 국회인데
일도 안 하고 예. 세비 타먹고 추석 보너스까지 받아가는 저는 국회 해산하라는 건데 예. 그 국회가 만드는 거를 국민들이 뭐 좋다고 투표하겠어요? 예. 더욱이나 국민들이 지금 개헌 관심도 없어. 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관심도 없다니까. 예. 그리고 신율 교수님이 언제 말씀하다시피 국민의 공감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생활고 경제난 예. 우선 먹고 살기 바쁘다 이 말이야. 예. 근데 뭐 개헌이 반비게 주나? 예. 쓸데없는 개헌. 과반수 투표도 안 한다니까요. 예.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예.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개헌과 착들지 말라고. 예.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이고 국회의장이고 심심하면 한 번씩 개헌 이야기했다. 예, 맞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임기 말에 예. 원포인트 개헌 뭐 이래가지고 혼자 떠들다가 맞습니다. 그만뒀거든. 예. 없어졌잖아. 예. 이명박 대통령 때 예. 그때 이재호 의원이 앞장섰지만 전략적으로 개헌 이야기를 했다고. 예. 하다 나중에 도저히 불가하니까 쑥 들어갔죠. 들어갔다고요. 역대 국회의장들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심심하면 개헌 이야기 하더라고. 제헌절 행사 때 인사말 그 기념사 할 때 보면 또 개헌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번에 내가 어떤 전직 국회 후배 국회의장한테 가서 내가 좀 강하게 좀 소리를 질렀어. 안 되는 개헌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나라면 어지럽다고. 안 되는 개헌 이야기에서 괜히 나라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식 뭐 이원 집정부제?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예. 오스트리아는 전국이 극도로 안정이 돼 있어서 여야 간에 연립 내각을 할 수도 있어. 예. 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우리하고는 사정이 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안 되는 이야기야. 국민들 보고 국회에서 국무총리 뽑고 국회의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되고 나라 운명을 다 지금 국회에 맡깁시다. 국정의 중심을 국회로 보냅시다. 이러면 국민들 아마 대다수가 뭐 국회의원들이 모두 장관이 돼? 총리가 돼?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 반나 싸움 하는데 안 돼 하는 게 국민 여론이야. 그렇죠. 쓸데없이 그 이야기 하지 말고 예. 지금 있는 헌법만 잘 지키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46조를 보면 예. 국회의원은 46조에 분명히 나와 있어.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당보다 개인이나 당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분명히 나와 있다고요. 예. 지금 여고야고 뭐 자기 개인이나 당 생각하지 나라 국민 생각하나? 예. 그것부터 모두 지켜야 돼. 그러니까 개헌 안 되는 개헌을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예. 남북 관계 지금 뭐 고위급 접촉 거의 무산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끔하게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니 북한이 예. 우리 뭐 전단 뿌리는 걸 좀 섭섭하게 생각하더라도 예.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약속한 대로 10월 30일 날 꼭 예. 나와가지고 예. 서로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문제도 놓고 의논하자 이 말이에요. 예. 약속했으니까 나와주는 게 좋겠어. 그리고 우리 정부도 예. 전단 살포가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나 이 말이야. 예. 언론에서 보수 진보로 나누는데 보수 진보가 아니라 대부분의 보수들도 그걸 반대야. 파주, 김포, 예, 예. 포천 거기 주민 대표들 말하는 거 그냥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 자꾸 전당 뿌리면 남북관계 대립만 심각해지고 예. 국민들 안전에 지장이 있고 예. 실제로 남남 갈등만 일으킨다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자꾸 우물쭈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잖아요. 말이에요. 정부도 반성해야 돼요. 확고하게 전단 지금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대로 막아줘야지. 그럼 왜 청와대에서 한마디도 안 해, 그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의 끈을 끊지 않겠다 이랬거든. 예. 그 대화권을 끊는 거 아니야. 전단 뿌리는 거는. 예. 그런 걸 왜 청와대에서 모두 가만히 있나? 통일을 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막아줘야지. 예. 예? 뭐 청와대에서도 볼 겁니다, 아마 저희 프로그램. 청와대에서 왜 그런 문제는 가만히 있어? 지금 점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북도 북한도 예. 10월 30일 나오라고요.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5.14 조치도 대화를 풀 수 있다 그랬고 예. 대화의 끈도 놓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나와가지고 그래 모든 이야기를 좀 하라고요.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좀 통 크게 생각해서 예. 이번 대화에 응해주길 나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 정치인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에 계신 뭐 김장석 외교안보 실장부터 해가지고 전부 우리 의장님의 말씀을 좀 한번 좀 귀담아 들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사강과의 관계가 예. 굉장히 지금 미묘하고 복잡하잖아요. 예.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쳐야 돼. 우리 민족이 강해야 돼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의 그 취지를 알아야 돼. 뭐냐? 7.4 공동성명이란 게 예. 박정희 대통령 7.4 공동성명이 첫째는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둘째는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통일한다. 셋째는 민족 대단결이야. 우리가 민족 단결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해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강의 힘을 우리가 역이용을 해서 예.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을 하여금 중국도 견제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을 하여금 미국도 견제하고 일본도 견제하고 이제이야. 나는 평소에 주장이 미국하고 우리는 동맹관계 아니에요. 예. 친미, 우중, 예. 중국하고는 우호관계야. 우중, 화북, 북한하고는 화합. 그러니까 친미, 우중, 화북 이 원칙을 지켜나가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도 진짜 꼭 그 말씀 귀담아서 제가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 교수님. 예.